3월 12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어느덧 발발 2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황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배럴당 $100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란의 공격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유조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는 고육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달 미군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해서 어린이 등 공습 초기 미군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하면서 어린이 등 17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군사기지가 이미 철수하고 학교가 들어선 곳인데 최신 데이터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적 과오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이란이 미국 본토를 선박에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중동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미국 본토 테러 위협 수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LA의 초호화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는 영상을 올려서 현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전쟁 중에 부적절한 처사다라는 비판과 함께 소위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날선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소위 마가 텃밭으로 불리는 조지아주 14선거구 보궐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한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민주당 후보가 전체 1위에 오르는 이변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메시지를 수정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량 추방 언급을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하면서 용암이 치솟아 올랐는데요. 치솟아 오른 용암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큼 치솟아 올랐다라고 하는군요. 인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불참하게 되면은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월드컵 어떻게 치러야 할지 FIFA가 대체팀 선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WBC 야구 대회의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8강에서 대한민국이 만날 상대팀은 D조 1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결정이 됐고요. 8강 탈락 위기까지 몰렸던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던 미국은 어제 이탈리아가 멕시코를 꺾으면서 가까스로 8강 막차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FBI가 캘리포니아 주에 경보를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지금 이란 전쟁이 좀 길어지고 계속해서 격화되면서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테러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랑 이렇게 지금 대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최대한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미국의 방공망을 피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의 뭐 주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베이 인근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런 뭐 지역들을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인구도 많고요. 현재 뭐 직접적인 실제적인 어떤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미국 내 국내 테러 경고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텍사스 어스틴 시내에서 주말에 연관이 있는 그런 개인 테러가 총기 난사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테러 위협 뭐 이제 긴장감 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 속에서 FBI와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선박에서 띄우는 태평양 선박에서 띄우는 드론으로 인한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거기에 대비하라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뭐 드론 공격을 이용한 본토 타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란의 뭐 이란이라든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무장 세력들 미국 내에서 어떤 그런 조직적인 테러를 벌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어스틴 총기 난사 사건처럼 뭐 직접적인 조직적인 배경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늑대처럼 개인적으로 이란을 지지하면서 지금 중동 전쟁에 반발하면서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나 테러를 저지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뉴욕의 맘다니 시장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사제 폭탄을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시위대끼리. 그러니까 그 전쟁 반대 친 이슬람 시위 그리고 반 이슬람 시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반 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슬림 시장인 뉴욕 시장인 맘다니 시장 관저 앞에서 반 이슬람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또 그 시위대를 반대하는
이렇게 대응 시위가 또 벌어지면서 폭력이 발생을 했고 대응 시위대 쪽에서 실제로 폭발이 이루어지는 사제 폭탄을 던지면서 상당히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이버 공격,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망 같은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FBI와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를 집어서 태평양 선박에서 띄운 드론 공격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정부 입장은 모두 그러니까 그 잠복 요원들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잠복 요원들 모두 파악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테러 위협 실질적인 테러 위협은 없고 모두 파악을 하고 있다 정부가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뭐 이제 만약에 조직적인 배후를 가진 그런 대상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난 어스틴 총기 난사처럼 뭐 개개인이 이렇게 벌이는 그런 테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전쟁이 좀 격화되고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씨가 국제 에너지 시장, 세계 경제 전방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주 연설에서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전날 이제 백악관이 전쟁이 이란이 항복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은 좀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중동은 한참 뜨거운데 전쟁이 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잘 또 봐야 되는 게 같은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그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임무를 다 마무리해야 떠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전쟁 승리했다면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군사적으로 뭐 이미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공습 시작 1시간 만에 이미 끝난 전쟁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시간 문제지 이미 끝난 전쟁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이란의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그 친미 미국에 협조하는, 미국의 말을 듣는 정권이죠. 네, 미국의 말을 듣는 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 그 이란이 더 이상 핵을 더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네. 그건데 지금 상황은 참 좋지가 않죠. 뭐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일주일 동안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이 113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6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추가 전쟁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름값이, 지금 이란이 유조선들 공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다시 뭐 비축률을 막 최대로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 정도 유가가 흔들릴 줄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란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란의 반격이 에너지 시장에, 특히 미국 내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이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을 끼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미국 내에서 이란의 어떤 이런 반격으로 인해서 미국 내 기름값이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달라스 기름값도 거의 지금 좀 쌀 때하고 비교하면은 1불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 갤런당. 어마어마하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공격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페르시아만 전체로 넓혀지고 있는데 어제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이 됐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800km 떨어진 곳인데 유조선 2척이 피격을 당했고 오만의 살랄라 항구 연료 탱크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란이 사실상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전역을 타격권에 놓고 석유를 불모로 잡아서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란은 현재 유가 200달러도 각오, 전 세계는 유가 200달러 각오해야 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셈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애매한 그런 승리 선언 하지만 뭐 끝까지 간다 뭐 이게 엇갈리는 그런 발언의 배경이 뭐 여기서 오는 고민이지 않은가. 빨리 빠져나오긴 해야겠는데 2주 지났습니다. 처음 얘기한 게 4주 전쟁이었는데 뭐 아직 2주가 남아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뭐 2주 앞으로 남은 2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사실 최후의 뭐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이란이 뭐 장기적으로 이것을 질질 끌고 가면서 그 뭐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주 안에 빠져나오고 싶은데 뭐 그러지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기 종전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번에 이란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겠다. 이란의 카츠 국방부 장관이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란은 뭐 지금 석유를 볼모로 잡고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이 미국이 장기 소모전에 빠져들어서 군사 역량이 결국에는 마모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지금 유조선 공격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고 드론을 띄우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 종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승리 선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정치적인 출구 탐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앞으로 2주 정도 연례 계획했던 대로 전쟁이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또 한 번 중동의 깊은 긴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지금 미국의 선거 정치 상황 조금 말씀을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지아주 14번 선거구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냥 완전히 뭐 경선 그 당마다 경선 없이 그냥 모든 후보가 다 함께 나서서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의 션 해리스 후보가 37.3%를 득표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공화당의 클레이튼 풀러가 34.9%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과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4월 7일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는 조지아 14선거구다라고 하면은 레드를 넘어서 그냥 뭐 검붉은 곳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뭐 그런 지역인데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뭔가 지난 대선에서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68% 득표를 했던 완전히 진짜 딥 레드 지역이거든요. 공화당 텃밭 중에 텃밭이고 마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최근에 텍사스 뭐 예를 들면은 그 테런 카운티 쪽에서도 거기 완전히 공화당세 지역인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일도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공화당 지역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공화당 지역구들이 흔들리고 있는가? 트럼프 영향력이 트럼프 공식 지지했던 클레이튼 풀러가 패배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영어 표현으로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전폭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고 마가 계승자다라고 하고 나선 인물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1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판이 완전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공화당 내 위기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원래 여기가 이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우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란 공습이 발생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 충돌을 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을 이미 한번 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또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자다, 낙선 운동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 의원이 뭐 이런 상황이면은 난 그냥 사퇴한다라고 지난 1월에 전격 사퇴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보궐선거 자체가 약간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런 앱스타인 파일 문제에서도 약간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 전쟁을 두고 지금 현재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최근에 이란 실제 공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생각보다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게 지금 중동 전쟁에 또 다시 뛰어드는 것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 그리고 마가층에서도 굉장한 좀 반감이 반대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 좀 이런 충돌, 엇갈린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영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선거 시스템인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나오고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등록한 후보가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 민주당의 션 해리스도 37.3%밖에 득표를 못하고 2위인 공화당의 클레이튼 풀러도 34.9%밖에 득표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후보가 열몇 명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만 10명이 넘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뭐 그 이민 단속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가층 사이에서는 그 앱스타인 파일 처리 문제, 그다음에 중동 전쟁 문제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나오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공화당 표가 좀 흩어지고 공화당 후보가 또 10명이 넘다 보니까 공화당 표가 한 사람에게로 결집이 안 되고 네, 이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 숀 해리스와 클레이튼 풀러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가면은 공화당 표가 결국에는 풀러 쪽으로 결집을 하면서 클레이튼 풀러 후보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선거를 했을 때 표가 흩어진 점, 공화당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가 흩어진 점, 그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해서 사퇴하면서 벌어진 보궐선거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실제로 결선 투표를 마무리하면은 공화당의 풀러 후보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지 마가층의 뭐 공화당 내부 분열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풀러 후보가 결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이제 4월에 펼쳐지니까 그때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소식이었습니다.